고발에 어떻게 반박을 하실 수 있나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롤스로이스는 비싼 BMW다. 혹은 벤테이가는 비싼 아우디다. 이런 좀 이렇게 논리 아닌 놀린 그런 멘트들도 있는데요. 사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렌즈 로버 스포츠 이후에 바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주실 차량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은 랜드로버의 플래그십 모델, 가장 상위 모델이죠. 레인지로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랜드로버의 가장 높은 등급인 레인지로버 모델입니다. 등급은 레인지로버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 롱휠 베이스 5인승 모델이고요. 파워트레인은 4.4L V8 8기통 트윈 터보를 채용하고 있고 가솔린 모델입니다. 외장 색상은 바투미 골드의 딥가넷 시트이고요. 특별하게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휠 옵션인데요. 23인치 블랙 휠로 스타일 1075 032AG입니다. SWB, LWB 그리고 SB 복잡한 레인지로버 라인업에서 오늘 이 차는 어디쯤에 위치하고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SWB는 스탠다드 휠 베이스의 약자이고요. LWB는 롱휠 베이스의 약자입니다. 전장에 따라서 나눠진 등급인데요. 스탠다드 휠 베이스는 5052, 롱휠 베이스는 5252. 딱 20cm 차이가 나고요. 그 20cm 차이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2열 좌석 부분이 딱 20cm가 더 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V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SV는 스페셜 베이클의 약자로 레인지로버의 가장 상위 등급, 개인 맞춤형 그리고 특수 차량으로 제작된 차량이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등급보다 한 단계 위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금액대는 3억 중반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레인지로버는 이제 스스로 플래그십 SUV라고 하는데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옆에서도 그렇게 그런 네이밍을 사용할 자격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는 1970년도부터 럭셔리 SUV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장에 선을 보였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벤테이가 같은 경우는 2010년 정도에 뒤늦게 럭셔리 SUV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원조격이고 역사와 헤리티지 면에서는 레인지로버가 보다 더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벤틀리 벤테이가 굉장히 이후에 랜드로버가 선체급 위로 올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원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선체급을 올려야 하나요? 원조 시작 이제 원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로버가 4세대, 그러니까 풀체인지 전의 모델은 1억 중반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L460이라는 모델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2억 초반 혹은 2억 중반대로 금액대가 올라가면서 벤테이가와 체급을 맞추면서 다만 가격만 올린 것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를 바꿨습니다. 즉 뼈대를 바꾼 것이죠. MLA 플렉스라 그래서 랜드로버가 독자 개발한 차세대 플랫폼인데요.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 MLA 플렉스 플랫폼으로 계속 적용이 될 텐데 그 최초 적용된 모델이 바로 이 레인지로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후륜 조향, 노이즈 캔슬링 등 굉장히 획기적이고 처음 시도되는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벤테이가와 또 그 체급을 동시에 맞췄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비싼 디펜더 아니냐? 이런 말 고발에 어떻게 반박을 하실 수 있나요? 그거는 굉장히 좀 개념이 좀 없는, 그러니까 개념이 좀 동떨어져 있는 발언이긴 한데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롤스로이스는 비싼 BMW다. 혹은 벤테이가는 비싼 아우디다. 이런 좀 이렇게 논리 아닌 놀린 그런 멘트들도 있는데요. 사실 디펜더와 레인지로버는 아예 차원이 다른 차량이긴 합니다. 근데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디펜더는 아웃도어 감성을 강조한 하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워커라고 생각한다면 레인지로버는 럭셔리, 도심형, 세련됨 이런 걸 대변하는 신사라고 그렇게 한 단어로 제가 정의하고 싶은데요. 사실 아예 금액대나 어떤 주 사용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비교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 사실은 비싼 디펜더라는 말은 사실 어린 고객님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차량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툭 던진 좀 그런 멘트 같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 레인지로버가 더 저렴하면서 더 나은 점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벤테이가와 차이점은 첫 번째 가격, 두 번째 공간 거주성과 개방감, 그리고 세 번째는 승차감입니다. 사실 벤테이가 금액대는 3억 중반대부터 시작이고요. 레인지로버는 풀옵션 모델인 오늘 소개드리는 롱휠 베이스 모델이 2억 중반대이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금액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는 공간 거주성과 개방감인데요. 공간 거주성은
차량 전장이 레인지로버는 5,252인 반면 벤테이가는 5,100 정도로 한 전체 전장이 10cm 정도 차이가 나고요. 휠 베이스는 레인지로버는 3,100 정도, 그리고 벤테이가는 2,900 정도로 대략 한 2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휠 베이스 20cm 차이는 실내 공간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큰 척도인데요. 뒷좌석을 보시면 레인지로버 롱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여유롭고 큰 공간을 자랑하는 반면 벤테이가는 아무래도 아우디 Q8과 포르쉐 까이엔 플랫폼을 같이 쓰다 보니까 비교적 무릎 공간, 즉 레그룸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세 번째로 승차감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 부분은 랜드로버 영업사원이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무리가 있지만 많은 고객님들이 벤테이가와 저희 레인지로버 비교 시승을 한 후에 저희 승차감 부분에서는 저희 레인지로버 손을 많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승차감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70% 정도는 맞습니다. 그 롤스로이스라는 그 전통과 브랜딩, 럭셔리 브랜드라는 브랜딩이 주는 그 엠블럼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머지 30%는 디테일의 작은 부분부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 디테일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이바흐 GLS는 2열 좌석의 밸런스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사실 기사를 두고 타실 경우라면 마이바흐 GLS는 제가 추천을 드릴 정도로 훌륭한데 다만 앞좌석과의 밸런스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기사를 두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좌석은 뒷좌석의 2열 좌석에 비해 옵션이나 이런 마감 부분이 굉장히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 레인지로버는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밸런스가 굉장히 탁월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마이바흐 GLS보다는 레인지로버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벤테이가, 컬리넌, 마이바흐 이런 동급 차량들이 레인지로버를 확실히 앞서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레인지로버도 그런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있긴 한데요. SV라는 모델이 있긴 하지만 벤테이가나 컬리넌이 더 나은 점은 개인 맞춤형 제작의 깊이와 소재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사실 레인지로버 SV라는 저희 걸출한 또 등급이 있긴 하지만 컬리넌이나 벤테이가의 어떤 장인의 한 땀 한 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레인지로버 SV도 세라믹을 세공하기 위해서 8주에서 10주 정도 걸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있지만 컬리넌이나 벤테이가에 비해서는 아직 좀 부족하고, 두 번째 소재의 차이입니다. 레인지로버에 적용되어 있는 가죽 소재도 최고급 소재이긴 하지만 벤틀리나 컬리넌의 경우는 개인 맞춤형 제작까지 가능하여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프로드는 아무래도 랜드로버, 레인지로버가 확실히 앞서는 부분이긴 한데 벤테이가, 컬리넌은 흉내도 못내는 영역인가요? 아니면 어차피 아무도 안 쓰는 기능인가요? 사실은 빈도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컬리넌 혹은 벤테이가 혹은 레인지로버를 가지고 진흙탕물에 들어가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극소수의 고객님들은 레인지로버나 혹은 디펜더 혹은 디스커버리 등의 모델들로 오프로드를 직접 즐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빈도수 비율이 굉장히 적고요. 사실 컬리넌, 벤테이가, 레인지로버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오프로드를 가장 잘 주파하고 험로를 가장 잘 탈출할 수 있는 차량은 역시 마찬가지로 레인지로버밖에 없습니다. 사실 컬리넌이나 벤테이가로 빙판길을 주파한다던가 자갈길 혹은 암석길을 주파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폭설이 온 후에는 빙판길이 된다던가 아니면 폭우 후에는 지하차도 등이 잠겨서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많을 텐데요. 컬리넌이나 벤테이가로 물에 잠긴 지하차도를 주파한다? 그런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저희 레인지로버는 도각 능력이 900m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웬만한 물 웅덩이에도 얼마든지 주파할 수 있습니다. P615 SV는 벤테이가와 가격이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도 SV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벤테이가는 3억 중반대라면 엔트리급 모델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옵션들과 그 금액대부터 옵션을 골라야 되는 반면 레인지로버 SV는 풀옵션이자 끝판왕격의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동 테이블이라든가 뒷좌석 냉장고라든가 크리스탈 샴페인 잔을 넣을 수 있는 냉장고가 설치되고요. 세라믹 소재의 기어 노브라든가 레인지로버에서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넣어 있는, 그러니까 즉 레인지로버의 마지막 럭셔리함의 최대를 낸 모델이기 때문에 벤틀리 엔트리급과 레인지로버 플래그십 비교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고요. 저라면 당연히 레인지로버 SV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레인지로버에서 잔존 가치가 가장 잘 지켜지는 트림과 옵션 조합이 무엇이 있으며 경쟁 차종 대비 금단은 어떤가요? 첫 번째로 가장 잔존 가치, 즉 중고차 가치가 가장 높은 등급은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레인지로버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 롱휠 베이스 모델입니다. 사실 이 모델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해주시고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 가장 중고차 가치가 가장 높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7인승 모델, 그리고 마지막은 스탠다드 휠 베이스, 레인지로버의 좀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숏바디 모델이 롱휠 베이스보다는 다소 중고차 금액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두 번째, 경쟁 차종 대비 가격 방어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모델이 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 차종으로는 벤테이가, 컬리넌, 마이바흐 GLS 정도가 있을 텐데요. 이 세 가지 차종을 실예로 국내에서 가장 중고차 플랫폼이 잘 돼 있는 SK엔카에서 같은 연식, 같은 키로수를 비교해 보시면 레인지로버가 금액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해야 될 옵션이 또 있을까요? 사실 오늘 설명드리는 이 레인지로버는 오토바이오그래피라는 등급으로 풀옵션 등급이기 때문에 편의사양과 안전사양 등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은 휠 옵션, 그리고 익스테리어 패키지, 블랙루프 같은 외장 색상을 변경하거나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섀도우 패키지입니다. 섀도우 패키지는 레터링이나 그릴, 범퍼나 아가미 패턴 같은 그런 포인트 부분에 블랙 색상이 아닌 그라파이트 그레이, 그 진한 그레이 색상으로 도색을 하여서 외장 색깔을 좀 더 포인트를 주거나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두 번째 옵션 휠은 22인치 순정 휠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지만 23인치 휠이라던가 아니면 블랙 유광 휠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그도시라고 많이 듣는 가격대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가지신 분들께서 컬리넌, 벤테이가 마이바흐가 아닌 레인지로버를 선택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스텔스 럭셔리, 숨겨진 럭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G바겐, 벤테이가, 컬리넌 같이 럭셔리 브랜드들은 재벌분들이나 탑스타 연예인들이 탔을 때는 세간의 집중을 받고 굉장히 시선을 끕니다. 그러다 보면 기사화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피곤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반면 레인지로버는 탔다고 해서 눈에 확 띄거나 어떤 과시를 하거나 나 좋은 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절제미가 돋보이면서 은은한 품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느낌을 자아내기 때문에 저 차는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그런 럭셔리 SUV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승 때는 아니지만 출고 후 1년 후부터 느끼게 되는 레인지로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전만 하더라도 레인지로버 1년 후에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고장 때문에 혹은 서비스 센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장고장이 현저히 줄었고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1년 후에 진짜 모습 잘 타고 있다, 승차감 여전히 좋고 서비스도 너무 원활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원케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기존 3년 10만 킬로에서 5년 20만 킬로로 연장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는 픽업 딜리버리, 그리고 사고차 출동 서비스, 무상 견인 서비스, 5년간 커넥티드 무상, 그리고 자기부담금 지원까지 이 모든 항목들을 다 5년 동안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혹시라도 장고장이나 혹은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더라도 픽업 딜리버리로 고객님 센터 방문 없이 모든 차량을 다 점검 및 수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1년 후에도 쾌적하게 잘 이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고객분들께서 구매하기 전에 이걸 알았다고 하고 후회하는 것, 그리고 딜러만의 특별 혜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설명드리는 이 차량은 레인지로버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 롱휠 베이스 풀옵션 모델입니다. 이 오토바이오그래피 등급 자체가 풀옵션 등급이기 때문에 안전사양, 편의사양 등 모든 옵션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로 추가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출고 전에 이걸 놓쳤다, 이걸 알아야 했다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섀도우 패키지라든가 휠 옵션 같은 외부적인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색상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와 상담을 통해서 출고하시기 전에 원하시는 휠과 섀도우 팩 유무, 그 다음에 루프 색상 등 이런 것들을 같이 저랑 함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만의 프로모션 당연히 있습니다. 역시 비공식적인 추가 부분이고요. 이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데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개별 상담을 통해서 추가 부분이나 아니면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정리해서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지역 상관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 김신준 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고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